예, 발음교 두 번째 파트, 장으로는 8장이 될 겁니다. 반자음에 대해서 할 건데, 예, 그 전에 먼저 관사를 하는 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상으로 관사와 반자음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관사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관사라는 게 이런 거다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반자음을 설명할 거예요. 예. 먼저 관사부터 이쪽 위에다 적으세요. 저도 별도로 적진 않았는데 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예, 관사라는 거 크게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나 언, 예, 뭔지 아시죠? 보이, 더 보이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더, 그런데 요거는 모양은 똑같지만 D라고 읽어야 되죠. 언 혹은 더, D 이렇게 읽는 게 기본이고 앞에 있는 어를 어라고 안 읽고 A라고도 많이 읽습니다. A. 뒤에 있는 어를 N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셨죠? 일단 요거를 부정관사라고 하고 아래 거를 정관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영어의 문법 할 때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오직 부정문에서만 사용합니다. 여기서 부정은 한자가 달라서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 이해하기 되게 편하세요. 예. 부정관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정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예. 정해져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부정이란 말은 앞으로 부정문 빼놓고는 무조건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관사는 뭐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일단은 그 전에 얘는 일단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예, 숫자 개념. 즉 보시면 알지만 저거 보통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게 하나란 얘가 보통 하나의거든요. 얘가 일종의 특수 형용사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특수 형용사인지. 하나의 형용사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품사로는 이름은 관사지만 품사에 관사 없잖아요. 예, 그냥 형용사 취급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떤이란 어떤 막연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막연한 의미. 숫자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 단수명사 위에다 쓸까요? 네, 얘 뒤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예. 물론 이것도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해서 셀 수 있는 명사만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외하시고, 네. 이제 얘 뒤에는 단사. 왜냐하면 뜻 자체가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이런 말 하죠. 여기서 뭐 서울까지 뭐 부산까지 얼마가 될 거다 할 때 한 30리 될 거다. 30리는 아니군요. 한 500km 될 거다. 250km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한이란 말 쓰죠. 그 한이라는 게 어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얘는 뭔가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좀 이따 예문 들어드릴게요. 더는 숫자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뒤에는 단수가 와도 되고 복수가 와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단수 명사가 오든 복수 명사가 오든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숫자 개념은 없습니다. 얘는. 예, 숫자 개념은 없고 단지 뭐가 있다. 얘는 그라고 해석합니다. 이유는 얘는 뭔가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예, 지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 혹은 지정된 것. 저는 지정된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얘는 그럼 각각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말 쓰죠. 어제 뭐 친구한테 야, 너 오다 고양이 봤어? 이런 말 쓰죠. 그런데 우리 쓸 때 어떻게 그러면 친구가 꼭 물어보죠. 뭐라고? 몇 마리나? 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숫자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숫자 개념이 있죠. 그런 모든 말들의 명사에 대해서 숫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어라면 내가 한 마리를 봤으면 아마도 I saw a cat이라고 했을 것이고 만약에 여러 마리 봤으면 cat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말은 이게 없다 보니까 나 오다 고양이 봤어. 몇 마리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반드시 숫자 개념이 필요한 곳에는 단수일 때는 물론 이거는 원으로 바꾸셔도 돼요. 왜냐하면 원은 뜻이 이때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복수죠. 요거는 s 붙인 거니까 원으로 바꾸셔도 되고 원으로 바꾸셔도 되고.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나요? 내가 모르는 고양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던 어떤 즉 지정되지 않은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인 고양이인데 난생 처음 보는 고양이다. 적어도 나하고 상대하고 있는 네가 모르는 고양이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둘 서로가 혹은 대화를 듣는 상대방,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두 번째, 덜을 볼게요. 똑같은 문장으로 만약에 내가 야, 나 오다 그 고양이 봤어. 혹은 그 고양이 들을 봤어. 예, 앞에 더 붙이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 여기는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지정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럴 때는 뭐를 쓴다? 덜을 씁니다. 네. 이해하셨죠? 예.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었지, 않느냐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나 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덜을 써준다 정도.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특히 아래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에 거 얘기할 때 아까도 해석했지만 어떻게 했죠? 고양이를 봤다라고 하죠. 예, 한 마리나 어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도 마찬가지인데 야, 나 고양이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말은 통하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해석상 편의상 꼭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글을 읽거나 즉 상대방에게 말해주거나 혹은 쓸 때에는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 네. 귀찮으시면 그냥 저기 우리말하고 좀 안 맞더라도 나 오다 고양이 한 마리 봤어 이렇게 해석하시고 앞부분은 뒷부분은 난 고양이들을 봤어 이렇게 해석하셔요. 그냥 그러면 수작 개념이 좀 들어올 테니까 얘는 무조건 그라고 해석하시고. 네. 뭐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편하면 우리말에 맞을 때 그 해석할 때 우리말하고 맞으면 여기다가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의 또는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주시고 요거는 그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 요건 편하신 대로 어쨌든지 간에 우리말 해석할 때 즉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꼭 이게 요 부분이 해석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서 쓰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얘가 왜 특수형용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 특수형용사 형용사면 일단 누구하고 써야 되나요? 말이 애매하게 끝나니까 관사랑 명사랑 쓰여야 되죠. 예, 앞에서 그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사는 그 뒤에 항상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뜻도 보시면 하나의, 어떤하고 니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이런 식으로. 예. 두 번째, 얘가 만약에 형용사라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지 않나요? very, beautiful girl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죠. 예,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네. 어떻게 써야 되죠? very beautiful girl 이렇게 써야겠죠. 원래는 얘가 부사고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특수형용사라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사라는 형용사는 즉 관사는 그것이 부사건 뭐건 간에 수식 어구가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명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즉 관사가 있으면 끝에 늘 명사가 있는데 명사하고만 같이 쓰니까 얘는 전치사하고 비슷하죠. 관사가 있으면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관사가 있는데 명사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수식 어구는 여기다 갖다 넣는다. 지가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사보다도 맨 앞에 온다. 즉 위치가 어디다? 맨 앞이다. 명사의 맨 앞이다. 그래 특수형용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관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지우고 다 적으시고요. 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오늘은 반자음 하겠습니다. 반자음 볼까요? 네.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요 밑에 이렇게 두 개 줄 걷던 애들, 요 아이들, 예, 요 아이들입니다. 그것들이 반자음이라고 해요. 예. 혹은 반자음이라는 이름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절반 반자를 써서 반자음. 그럼 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얘 반모음입니다. 얘 다른 이름은 반모음. 그런데 반자음으로 부르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저기 부르는 이유는 좀 이따 밑에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 볼게요. 얘는 소리가 반자음 W라고 읽고 이거 반자음 J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J가 없었죠. 예, J가 없었습니다. 발음 기호에 반자음 J라고 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꺾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 살짝 꺾다 마셔야 돼요. W는 아실 거고 지금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철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소리를 보면 얘 모음이죠. 예, 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둘 다 특성이 똑같아요. 이 반자음 W 다음에 반드시 모음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모음 소리를 냅니다. 이중모음 소리를.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하나라는 뜻을 갖는 거죠. 얘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대로라면 이건 우하고 어하고 니은이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우원이라고 읽는 게 맞을 겁니다. 왜?
자음은 모음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읽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예외예요. 얘는 무조건 누구 먼저 읽어라? 우하고 어를 읽고 나서 니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우하고 어를 빨리 하면 우어가 되죠. 예, 거기다가 니은 붙이셔서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 여기 반자음 W하고 반자음 J는 반드시 뒤에 모음이 있다. 그리고 걔하고 항상 같이 읽어야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단자음이라고 아마 돼 있었죠. 예, 단자음이라는 건 소리가 우, 아, 뭐, 이 이런 식으로 났었죠. 이런 식으로. 이걸 유나, 야나, 이건 안 되는군요. 예, 여로 바꿔주는 애가 바로 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소리가 다르는 거 느끼시죠? 여기 지금 단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근데 얘는 두 개씩 돼 있죠, 지금. 예, 이렇게 바꿔주는 애들이 바로 얘들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단자음은 각각 읽는데 얘는 반드시 뒤에 있는 모음과 같이 읽는다. 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반자음 J 다음에 반드시 모음이 와요, 이렇게. 그러면 걔를 이중모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 얘도 한번 들어보죠. 대학교 아시죠? University라는 University. 뒤에는 우린 발음 관심 없고 이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 앞부분의 발음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니로 그냥 할게요. 윤어도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이하고 우를 합쳐서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하고 우를 빨리 하면 뭐가 되나요? 유가 되죠. 그래서 유니버시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모음 소리 나는 것들은 반드시 누가 개입되어 있다? 반자음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즉 이중모음을 만들려면 반드시 반자음, 물론 발음기호상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반자음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중모음 소리가 났다. 그럼 얘는 반자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왜 반자음이라고 부르는지, 반모음이 아니라 반모음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관사하고 한번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번입니다. 네. 관사 설명 아까 들으셨죠? 네. 얘를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예, 명사니까 여기서 하나라는 명사니까 그 하나라는 뜻으로 좀 썼습니다. 그 하나라고 썼을 때 얘를 더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the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생각 잠깐 해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대개 배우신 분들은 앞에 모음이 오면 D라고 읽고 여기 앞에 자음으로 시작하면 첫 번째 절자 자음이면 더라고 읽는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규칙을 벗어납니다. 얘는 더 원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유가 바로 반자음 때문입니다. 아까 발음 기호가 어떻게 시작됐죠? 이렇게 시작돼서 얘가 우어가 돼버렸죠. 즉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중모음 소리가 났고 그걸 발음 기호 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반자음이 개입이 됐다는 소리죠. 예, 같은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는 무조건 자음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 소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철자와 100%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에 나오는 철자와는 관련이 없다. 처음 시작하는 소리와 관련이 있다. 즉 더와 D를 붙이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소리와 관련이 있다. 조금 더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발음기호상의 반자음이 시작되면, 처음으로 시작되면 무슨 취급을 해야 된다? 자음 취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중모음 소리가 났기 때문에 덜하고 읽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발음기호가 익숙해지면 이게 W가 들어갔다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이 발음기호상에 W가 들어갔기 때문에 덜하고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소리가 워로 났기 때문에 이미 이중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덜을 읽으셔야 돼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이기 때문에? 반자음이 개입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를 반모음보다는 반자음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소리는 여기다 이제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는 모음으로 나지만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나요? 이중모음 소리가 나죠. 예. 그러나 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취급은 자음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취급이라는 것은 관사와 관련된 취급입니다. 예. 자음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거?
이번에 어로 하고 on 할게요. university까지 해볼게요. 이제 감 오시나요? U로 시작했습니다. 우가 아니라, 즉 단모음이 아니라 무슨 모음? 이중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입니까? on입니까? 예. 자음 취급해 주셔야 돼요. university가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셨죠? 예, 똑같이 소리는 모음 소리가 나지만 얘가 무슨 모음 소리가 난다? 이중 모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취급은 무슨 뭘로 해줘야 된다? 자음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이거 틀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즉 앞에 처음 나온 철자 오나 유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뒤에 있는 단어의 첫 소리와 관련이 있다. 혹은 발음기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 없다? 철자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기. 이해되셨나요? 예. 좀 이따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 보시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버리면 소리는 모음으로 나는데 취급은 뭘로 해야 된다? 취급은 자음 취급을 해야 된다. 예. 취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발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냐 디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나 언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반자음들은. 즉 이중소리 모음이 나면 그러면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을 읽을 때는 더, 디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나 디가 나올 때는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얘기해요. 뒤를 한번 먼저 쳐다보시는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디 나오거든 읽기 전에 눈은 어디에 이미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나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저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겠죠. 모든 외국인들도. 예, 그러니까 더나 디가 나오면 한 번 더 먼저 뒤를 쳐다보고 나서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원이니까 더 원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더 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즉 똑같은 소리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한번 쳐다보시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나 디를 쓸 것 같으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뭘 쓰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나 언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는 어든지 언이든지 책에 써 있을 테니까, 글에 써 있을 테니까, 텍스트에 써 있을 테니까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되는데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할 때는 아까 더와 디나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어떻게? 유니버시티를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유니버시티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자음이네. 왜? 소리는 모음이지만 이중모음 소리가 났으니까 그럼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글 읽을 때는 이거는 글을 읽든 말을 하든 간에 무조건 뒤에 단어를 먼저 한번 쳐다보거나 생각하고 나서 쓰셔야 되고 정관사는 그러나 이거는 써 있을 테니까 써 있을 테니까 혹은 뭐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토익 문제 이게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언 써놓고 유니버시티 어느 게 맞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글이 써져 있는 거라면 어는 미리 써져 있을 테니까 다르니까 뒤에 오는 것 볼 필요가 없겠지만 말을 할 때는 좀 다르죠. 유니버시티를 먼저 쓸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자음 이중모음 소리 났으니까 자음이 됐으니까 어라고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드릴 테니까 잠깐 읽어보고 계시고 제가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요. 써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 주 어느 게 맞는지. 더, 디, FBI 계속 쓸게요. 더, 디, 유럽. 예. 이 발음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건 FBI고 이건 유럽입니다. 네. 사전 찾아보시면 나와요. 더, 디, 홀, 나인, 야지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그 다음 on, 화이트, 크리스마스. T가 발음이 안 되죠. 그 다음 이거 왜 갑자기 on honest man. 예. 되셨나요? 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 되셨나요? 되셨으면 한번 맞춰보죠. 더냐 디냐는 항상 뭐를 쳐다봐라. 예, 뒤에 있는 걸 한번 쳐다보시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먼저 쳐다보시고 어떻게 발음 나죠? 예, 한글로 먼저 써볼게요. F, B, I 나죠. 예, 벌써 단모음 느껴지나요? 예, FBI 이거죠. 예, F 뒤에는 안 쓰겠습니다. B, I. 철자는 자음으로 시작했지만 소리가 뭐로 났습니까? 지금 E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DFBI가 맞습니다. DFBI. 더 유럽 봅시죠. U. 벌써 소리가 이중모음 소리가 나죠? 예. 유럽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더 유럽이 맞습니다. 더 whole 9 yard. whole 어떻게 되죠? 예. 발음 기호로 쓰면 아마 HUL 이렇게 될 겁니다. whole, HOUL 이렇게 해서 whole 이렇게 될 겁니다. 네. W가 발음 안 나고 그냥 H만 발음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히읗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건 뭐죠? 더 9 yard가 되겠죠? 예. 더 9 yard. 야츠. 그다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발음하죠? 이거를 발음하는 번, WH를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화이트라고 발음하는 방법이 있고 화이트라고 발음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요즘은 주로 미국식은 화이트를 많이 쓰니까 그냥 화이트로 갈게요. 그래서 발음표에 어떻게 적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삐뚤하게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요거는 소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 거의 소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화이트. 뭐로 시작했습니까? 와. 벌써 이중모음이죠? 그 발음결을 좀 익숙하신 분은 W 시작한다면 금방 아실 거예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자음 취급하셔야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an honest man. 예, 시작은 H로 자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 발음이 어떻게 나죠? honest. 발음상으로도 R로 발음 나죠? 예, 그러니까 이건 on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본인이 혹시나 이런 발음들, 그러니까 정관사나 혹은 관사를 구별할 때 뒤에 오는 철자의 자음을 보고 구별하신 분들은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예, 뭐로 구분하셔야 된다? 첫 소리로 구분하셔야 돼요. 첫 소리. 조금 발음 기호로 설명하자면 첫 발음 기호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자음으로 하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마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이거를 많이 배우는 더나 디, 언 이거 구별하는 거 많이 배우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모르셔서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발음 기호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 발음 기호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자음으로 시작하면 그냥 더나 어가 되는 거고 모음으로 시작하면 뭐로 한다? 예, 그냥 무조건 D나 언으로 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되게 맞죠, 그게 또. 그러나 정확한 건 이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예. 정관사, 관사, 그리고 뒤에 오는 첫 소리가 중요하다. 예, 첫 소리.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첫 발음 기호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다 맞으셨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단어장까지는 됐죠. 이제 단어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단어장 만드는 방법. 예. 잠깐 정리를 한번 다시 하시고, 예, 정리를 한번 할까요? 반자음은 반모음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용어 쓰지 마시고 소리는 모음으로 나지만 취급은 뭘로 한다? 자, 예, 취급이 중요합니다. 네. 항상 W하고 J라는 반자음 뒤에는 뭐가 온다? 모음이 온다. 그래서 항상 무슨 소리가 난다? 이중모음 소리가 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중모음 소리 났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자음 취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관사와 이렇게 쓸 때 예,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예. 그거만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뒷장에서 단어장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액센트 얘기 잠깐 할 거예요. 네. 잠시만요.